그러면 참 좋다. 정말 좋다. 수학도 그렇게 하는 거다. 영어도 그렇게 하는 거다. 근데 왜 안 오냐? 안 하냐? 내 말이.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물어보고 선생님 언제까지 끝내야 되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고1 때는요. 일단은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무조건 문학 개념원은 마스터 하시길 바랍니다. 고1 때 문학 개념을 마스터하면 고1, 고2, 고3 때 내신 대비가 아주 충실해질 겁니다. 내신 대비에 극강 내신 대비. 내신은 다 문학 개념으로 나와요. 역설법, 서리법, 반어법, 도노법, 점층법, 제유법, 환유법 이런 법들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고1 때 가장 문학 개념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학 개념어를 우리 문학 개념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수사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수사법은 말을 빼어나게 하는 방법이에요. 보통 웅변가가 웅변할 때 주로 쓰는 표현. 그러니까 말을 잘하게 하는 거. 그 수사법이 당연히 비문학 독서 지문에도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 개념어를 잘하는 애들이 독해력, 지문, 비문학, 독서, 독해력도 좋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문학 개념은 1학년 때 무조건 해라. 되셨죠? 두 번째, 요거 하길 진짜 꿀팁 진짜 추천해드리는데, 인문사회 과학 기타 지문을 우리가 앞쪽에서 하루에 한 지문씩 풀었으니 365일이면 내신 기간 제외하고 한 200작품을 풀 수 있다고요. 그러니 그거를 파일을 만들어서 혹은 아니면 칸을 만들어 가지고 각각 장르별 50지문을 모으세요. 이렇게 모음집을 하시라고. 이렇게 인문 50지문 잘라서 시험지 자르면 되잖아요. 50점 모으고, 사회 50점 모으고, 과학 50점 모으고, 기타 50점 모으고. 나 이거 모은 애들 중에 2등급 미만으로 받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얘들아. 이 모았다는 것 자체가 프라이드고 자존감이고 내가 어려웠을 때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리고 얘네들을 계속 방학 때, 겨울방학 때 얘들아, 이 꿀팁. 겨울방학 때 현강, 방법론, 수능 현강 들을 때, 현강이나 인강 들을 때 선생님한테 수업 배웠던 거 있잖아. 그거를 내가 1학년 때 풀었던 지문에서 쫙 다 다시 찾아서 다시 공부하는 게 진짜 좋은 공부야. 문제를 풀고 버리지 말고, 폐품 버리지 말고 쌓아두라고. 인문 따로, 사회 따로, 과학 따로, 기타 따로. 그래서 내가 뭔가 배웠잖아. 인문 지문을 풀 때는 이렇게 풀어라고 배웠으면 엄쌤한테 집에 가서 인문 지문 싹 다 다시 끄집어내 보라고. 내가 틀렸던 거 위주로 다시 보면 되잖아. 이걸 안 해. 너네들은 자료 쌓기를 안 해. 왜 자꾸 버려? 끝까지 풀지도 않고. 화작은 필요 없고요. 그래서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문법 2회, 문법 이론을 적어도 2회 정도는 진짜 필수 정독해야 되고, 문제풀이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문제풀이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문제풀이와 문법 이론 요거 완성하셔라. 절도 2바퀴 문제집 1권. 여기서 이런 건 문제집 1권입니다. 요 정도 1권 정도는 푸실 수 있어야 되겠죠. 고2 때는요. 고2 때 반드시 끝내놔야 되는 게 뭐냐면 고전시가 마스터를 해야 되고요. 고전시가 마스터라 하면 수특에 나오는 모든 고전 작품을 문제 풀 수 있는 수준으로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는 고전시가와 고전시 중심으로, 고전 소설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고3 때 매우 편합니다. 매우 편합니다. 2학년 때는 고전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고전이 부족하면 고전시가 특강도 2학년 때 듣는 거 맞아요. 여러분 1학년 때 고전시가 특강보다 2학년 때 고전시가 특강이 좋습니다. 요거 별표 한번 쳐볼까요? 1학년, 2학년 때까지 풀었던 모든 문제집, 기출문제 다 포함해서 가장 어려웠던 고난도 지문들을 50지문 정도를 뽑아놓는 게 좋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그냥 이런 거 말고, 저 고난도 풀어봤어요. 그 지문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거 어려웠던 것 같아. 이렇게 머릿속에서만 있는 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거든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그럼 뭐 하는 거냐, 여러분? 구체적으로 50지문이 눈앞에 딱 있어야 돼. 한 권으로, 책 한 권으로. 파일 하나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 이게 50지문. 내가 가장 지금까지 풀었던 것 중에 제일 까다롭고 어려웠던 거. 이게 언제 효과가 있냐면, 나중에 어려웠던 거지만 내가 레벨이 올라가면서 다시 풀었을 때 이해가 쉽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지문 빼버리면 돼요. 빼고 채워놓으면 돼요. 이렇게. 항상 고난도 50지문 정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고3 때 자기의 성장 자양분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내가 문제 풀 때 당시의 종이와
그래야 내가 과거에 어떤 꼬라지로 풀어주는지 알잖아. 내가 선지도 안 끊어있구나. 여기 밑줄 안 쳤구나. 미쳤었네. 내가 그때 참 부족했구나. 근데 수업을 듣고 나서 엄쌤 수업을 듣든 인강당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서 내가 다시 풀어보니까 이 두 개가 직접적으로 1대1로 비교가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자료들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참 좋다. 정말 좋다. 수학도 그렇게 하는 거다. 영어도 그렇게 하는 거다. 근데 왜 안 오냐? 안 하냐? 내 말이. 화법과 작문은 뭘 완성을 하셔야 되냐면요. 11문제 14분, 12에서 14분 만에 푸는 문제 풀기 완성을 해야 됩니다. 화작은 시간 싸움이라서요. 시간이 루즈해지면 안 돼요. 빠르게 재빠르게 풀고 빠르게 정답 맞출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작은 매일매일 데일리해. 근데 이거 하면 돼요. 이거 데일리하게 화작 풀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12, 13분에 다 들어올 수 있어요. 1년 정도 했으면. 이걸 안 하니까 못 들어오는 거야, 얘들아. 니들이 안 해놓고 시간이 부족해라고 하면 안 되지. 해야지. 절대량이 필요한데. 언어와 매체, 문법 이론 3회독 정도는 이제 해셔야 되겠죠? 이제 총 5회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고2 때 문법이 완성돼야 돼. 자, 기억하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3 때 언매를 선택하겠다는 의미는 고2 때 문법이 완성되어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고3 때 언매를 선택할래요 라는 뜻은 고2 때 완성이 돼 있어야 돼. 고1 때 이론 2번, 문제풀이 한 번 했고, 고2 때 이론 3번, 문제집 3권 풀었으니까. 그지? 이거 합산 더하면, 그죠? 이론 5번, 문제집 5권, 4권 풀었잖아. 그럼 이 정도는 돼야 내가 고3 때 언매 좀 선택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고3 때 언매, 고3 때가, 고3인데 언매 하면 안 될까요? 화작이 시간이 너무나 걸려서 언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안 했냐고. 화작을 하루에 한 장씩 풀으려고 했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언매로 간다면 될 것 같아? 안 된다니까. 그냥 화작해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 나는 왜 언매는 답이 모르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그냥 5, 6 문제가 주르륵이야. 어떻게 컨텐츠 마음에 드셨습니까? 많이 드셨나요? 주변 친구분들이 싫으면 그 가족들 있잖아요. 친지, 조카, 그죠? 언니, 오빠 뭐 그런 분들에게 함께 공유해 주시고요. 함께 성장하는 채널 되도록 하겠습니다.